야 호우야, 야 이거 좀 봐. 어? 그동안 수고했다. 고마웠다. 미안하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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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저씨. 아저씨. 여기요. 여기 누가 없어요. 여기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기요. 아저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발요. 라이언 프로젝트 팀 구성하겠습니다. 옥선호 선생. 네. 이민정 선생. 네. 그리고 정지영 선생. 저 지금 울프 프로젝트부터 어사인 중인 게 많은데요. 잘 됐네요. 원래 많으니까 하나도 얻는다고 티도 안 날 것 같은데. 어. 저 매니저님, 전 어사인 없는데요. 그래서요? 네? 그쪽 어사인 없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습니다. 하고 계신 케이스가 많다고 하시니까 제가 대신. 힘듭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면 다 같은 줄 아나. 아직도 첫 번째 거 아니네. 아무도 없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람 있습니다. 신입 회계사 장호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없어서 어떤 프로젝트든 바로 투입 가능하고 어떤 오더를 내리셔도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인차지라 같은 팀에서 일할 뉴스텝 뽑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저 인차지 아닌데요. 아, 그럼 신입회계사 교육 담당 진연아 시니어 어쏘고요. 조금 이따 강당에서 사내 교육 있다고 알려드리려고 온 거거든요. 우선 첫 번째 텍스 파트. 법인세와 소득세는 물론이고 양도세와 상속세, 재산세에 이르기까지 기업가 오너 일가의 세무 관련 이슈를 담당하죠. 회계법인의 두 번째 파트는 감사 파트.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 업무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딜 파트. 비즈니스 업무 중에서 텍스와 감사 파트를 뺀 나머지 전부가 바로 딜 파트의 업무 범위예요. 기업 워크아웃에서부터 M&A, 자산 매각, 기업 투자, 재무 자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봤던 일들이 실제로 다뤄지는 곳이죠. 회계법인이 올려놓은 공시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감사 보고서겠죠? 저희가 작성한 감사 보고서가 기업 자체는 물론 주주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배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생겼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그러지 말라고.
저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횡령 배임 문제는 주주들이 돈을 잃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 주주들이 돈을 벌게만 해주면 바로 사라지는 문제인 거죠. 상하그룹이 피플젠트를 인수하면 그럼 이번엔 회장님의 횡령 배임 문제가 됩니다. 상장 폐지 리스크가 있는 기업을 상하가 인수한 꼴이니까요. 그럼 날들은 뭘 어쩌라는 거야? 아들놈 잡혀가게 내비둬? 우선 피플센터가 이번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는 데만 집중하시죠. 그런 다음 유상증자로 피플젠트의 재무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그때 회장님께서 피플젠트를 인수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와 타이밍만 지켜주시면 아드님은 물론 회장님도 아무 탈 없을 겁니다. 근데 피플젠터가 적정 의견을 못 받아버리면 말짱 꽝이잖아. 그건 저희 회계법인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하죠. 역시 우리 부대표님이 해결하실 줄 알았다니까. 3년 전 깜빡이도 안 켜고 비자금 수사 들어왔을 때 그때도 아주 그냥 기가 막혔는데. 어? 아, 이건 100% 적정 줘야죠. 의견 거절을 꼭 줘야 될 만큼 치명적인 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의견 거절했다가 상장 폐지되면 주주들 들고 일어서고 소송하고 데모하고 이거 후폭풍 장난 아니라니까요. 진짜 후폭풍은 의견 거절을 줬어야 됐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뭉갰다가 일 터지면 그때 오는 게 후폭풍이에요. 적정 줬다가 회사 문이라도 닫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아니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과도한 조치를 합니까? 더구나 감사 의견 거절을 누가 바란다고? 피플젠터도 그 회사 주주도 피플젠터에 돈 빌려준 은행 채권자도 다 실태잖아요. 대체 누굴 위한 감사 의견 거절인 겁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고 회계사 앞에 공인자가 붙는 거 아니었습니까?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게 있다면 적정이 아니라 의견 거절을 주는 게 당연하죠.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은 곧 상장 폐지로 직결되니까요. 아, 제가 그걸 말씀드린 지가 언젠데 그거 아직도 안 갖다 주시면 어떡해요. 빨리 갖다 주세요, 지금. 박재경 시니어 어쏘님, 뭡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됐습니다. 본인 할 일 하세요. 본인 일. 제 할 일이 없어서 일을 하고 싶다 요청드리는 겁니다. 제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무가 없으니 선배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제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선생님이요. 네. 직급 상관없이 여기서 회계사들이 서로를 부르는 공식적인 호칭은 선생님이라고요. 네, 선생님. 장호 선생, 일이 없다고? 네. 원인 없는 결과 봤습니까? 어느 팀에서도 장호 선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오해가 있나 본데 호칭이 선생이라는 거지 내가 뭘 가르쳐주겠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제가 고졸이라서입니까? 고졸인 건 맞지만 회계사 시험에 통과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입사까지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제가 고졸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게 이유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거겠죠. 더 할 말 남았습니까? 난 할 말은 없고 할 일은 많아서. 애석하게도 네 분노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 진짜 네가 고졸이어서 널 따돌리고 같이 일을 안 한다고 믿는 거야? 고졸 회계사 따위가 들어와서 물 흐리는 게 싫다. 그거 아닙니까? 틀렸어. 네가 고졸이든 중졸이든 여기 있는 회계사들 아무 관심 없어. 내 주머니에서 네 월급 나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럼 왜? 중졸이든 고졸이든 아무 상관없는 네가 내 팀에 들어와서 내 주머니에 영향을 끼친다? 이건 얘기가 다르지. 돈 얘기입니까? 팀원으로서 네가 과연 한 명의 몫을 제대로 해낼 것이냐는 입증 차원의 얘기라고. 입증? 타임레포트 뉴스텝 OT 때 들어봤을 거야. 이 프로젝트에 몇 명의 회계사가 투입돼서 얼마의 시간을 쓰고 얼마의 돈을 벌어왔는지 따지는 수익성 평가 말이야.
당연히 신중해 질 수밖에 없지. 근데 뭐 학연 학벌? 그렇게 쉬울까? 너라면 그렇게 간단하겠어? 그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왜 대체 말을 하지 않는 겁니까? 여기는 학교가 아니야. 너야 배울 의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린 널 가르쳐줄 의무가 없어. 설령 가르쳐준다고 해도 그건 자기를 위한 거지 널 위한 게 아니라고. 게다가 리스크 평가, 가치 평가, 기대 수익. 회계사라면 익숙한 말들 아닌가? 고졸이라는 선명한 리스크, 알 수 없는 능력치, 경험한 적 없는 팀워크, 자연히 불투명해지는 기대 수익. 회계사답게 생각했다면 너도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조급해서 못 보는 거야? 대학도 건너뛰고 올 만큼 뭐가 그렇게 급했던 거지? 여기 들어와서 대체 뭘 하고 싶길래? 됐어. 안 궁금해. 알 필요 없으니까. 갇힌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던 거야. 선생님, 괜찮으시면 제가 대신 복사해드릴까요? 양이 좀 많은데?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언 프로젝트 자료 복사 아직이에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럼 이따 회의실로 부탁주세요. 네. 코멘트를 적어서 딴 팀으로 토스할 게 있는데요. 나 대신 팩스 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럼요. 아, 근데 그게 영국에서 오는 거라 시차 때문에 새벽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괜찮아요? 팩스 받으면 코멘트는 뭐라고 적을까요? 그건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 남으려는 이유가 뭐야? 꼭 여기 아니어도 상관없잖아. 딴 데 나가면 꼭 여기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왜? 테일 회계법인의 핵이 되고 싶어서. 핵? 핵심 인력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아, 핵심 인력. 그게 먼저긴 하겠네요. 뭐라는 거야? 그럼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엔 나한테 왜 그런 거예요? 지난번이라니. 옥상에서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왜 가르쳐 준 겁니까? 설령 가르쳐 준다 해도 그건 날 위한 게 아니라 가르쳐 준 사람을 위한 거라면서요. 회계사님의 뭘 위한 겁니까? 날 가르쳐서 한승조 회계사님이 얻는 거. 그게 뭐냐고요? 내가 얻는 거? 와일드카드야. 아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뭐든 될 수 있는 카드. 아무도 예측을 못하니까 누가 이길지 뻔한 게임에서도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카드. 트럼프 카드에 있는 조커 같은 거요? 겉만 봐선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는 게 너도 딱 조커긴 하네. 하긴 트럼프 한 벌에 원래 조커는 2장이니까. 그래서 말인데 장우, 너 내 팀으로 들어와.
싫은 이유가 뭐야? 아, 뭐 복사 이딴 거나 시킬까 봐? 그런 거 안 시켜. 걱정하지 마. 걱정이 아니라 거절인데요. 테일 회계법인 뉴스텝이면 내 팀에서 일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네가 왜? 독단적 상품으로 인한 인차지 리스크, 한직인 부대표 아들이라는 유명세에 비해 알 수 없는 능력치, 굳이 경험 안 해봐도 알겠는 팀워크, 자연히 불투명해지는 기대 수익. 경험 많은 회계사시니까 잘 아실 텐데요. 말씀 다 하셨으면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피플젠터 감사도 막바지겠습니다. 딜 파트 디렉터가 감사 파트 일에 관심이 많네요. 제 클라이언트 중 한 분이 피플젠터 주식을 좀 사셨다길래 호기심이죠. 맡고 있는 회사 정보를 외부에 발설할 수 없다는 거 잘 알 텐데요. 저도 외부에 해당하는 겁니까? 내부는 아니죠. 그래서 다행이고. 이런 일로 보장 거면 일어나겠습니다. 팀에 사람 하나 받으시죠? 한 명 받는다고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는 팀에 갑자기 사람을 집어넣겠다는 게 문제 아닌가?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됐다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금융기관주 회사 때문에 고생 좀 하셨다고. 장호, 조회사 마담 굳힌 거 어떻습니까? 실력이야 이미 경험하신 것 같은데.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 재무제표 한 번만 봐도 될까요? 예? 뭐 저희는 이미 몇 번씩 다 본 거라. 감사합니다. 뭐야? 저 이거 야, 저 뭐야 저?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피플센터 갔다 온다더니. 거기 뭐하러? 아니 뭐하러 갔겠어? 잡힐 테니까 가봤겠지. 장호 선생도 그런 거지. 저러니까 차라리 낫네요. 장호 선생 도움 받는 것 맞으면 뭐랄까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좀 별로예요. 그렇죠. 제가 피플센터가 제작한 영화 두 편 띵이랑 게임 체인저를 검색해봤는데요. 작년이랑 재작년에 연관 시사회를 하긴 했는데 두 편 다 시사회만 하고 개봉은 안 했더라고요. 시사회 기사 하나 없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엔터 쪽에 워낙 특별하니까 뭔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올해도 개봉 안 한 이유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장호 선생? 네. 그 피플젠터 재고자산 부분은 저기 조 선생님이 아주 충분히 보고 계시니까 우리 장 선생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영화랑 같이 재고자산으로 잡혀있는 연예인 굿즈도 좀 이상하고 장호 선생! 잠깐 나갑시다. 나가세요. 네. 재고자산.
잠깐만 나갔다 올게. 심영우 밑에서 일을 하겠다고? 너 이 생각이란 걸 하는 거야? 심영우가 누군 줄이나 알고 이러는 거냐고. 아는데요. 안다고. 적군이랑 아군도 구분 못하면서 날 깠다는 건가 지금? 그 말은 꼭 회계사님이 제 아군이고 심영우 이사는 적군이란 소리로 들리네요. 어이없게. 아니 긴 말하지 말고 너 심영우는 아니야.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당장 거기서 나와. 근데 아군과 적군 말이에요. 굳이 구분할 필요 있을까요? 아군과 적군은 사람이 아니라 타이밍이 결정하는 것 같아서. 뭐? 내 타이밍이랑 부딪히면 적, 내 타이밍과 시너지를 내면 아군.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엔 심영우가 내 아군이다. 방해하지 마라. 오케이? 근데 너 말이야. 왜 내 앞에선 숨기지도 않는 거지? 딴 사람한텐 잘도 숨기면서. 왜 이렇게 무방비로 솔직해지냐고. 너 내가 만만해? 아니면 내가 믿을만 한 거야? 장호 선생. 언론은 해외 선판매 예정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사려던 데서 완성작을 보고 구입의사를 철회했더라고요. 구매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그 큰 돈을 들였는데도? 찍는데 300억이 들었다고 해서 그 영화가 300억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기획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굿즈 관련된 건 뭡니까? 굿즈의 상당수가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가수들 겁니다. 피플젠터와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재고 자산으로 잡힌 게 틀린 건 아니지만 판매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소리죠. 근거는? 해당 가수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그건 안 됩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회사 측이 신고한 원천세 신고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건 이미 오픈된 자료니까요. 제법이네요. 그래서요. 지금 내역이 없습니다. 가수가 벌어들인 게 없어서 회사가 연예인에게 준 돈도 없다. 납부한 세금도요. 연예인이 내는 세금은 대중의 인기에 비례하니까요. 한마디로 살 사람이 없는 수요 없는 제품이다. 현재 피플젠터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회계사님. 왜 이러세요 지금? 이번 한 번만 저희 도와주시면 저희 피플젠터 금방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 구준탁 이 바닥에서 실내 하나로 버텨온 놈입니다. 진짜 대박 한 번만 터지면 그 돈 안 번 셈 치고 한 방에 깔끔하게 처리해 놓겠습니다. 저희 살아날 구멍도 생겼습니다. 살아날 구멍이요? 예. 상하그룹에서 저희 피플젠터랑 M&A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만 되면 420억이 문제입니까? 주식이 터질 텐데? 상하그룹과의 M&A라고요? 딜파트 디렉터가 감사 파트 일에 관심이 많네요. 관심은요? 제 클라이언트 중 한 분이 피플젠더 주식을 좀 사셨다길래. 저희 회사 이 지경이 된 것도 그 상하그룹 3세 때문이지 않습니까? 걔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얼마 안 되는데 자명까지 다 합치면 걔가 대주주가 되거든요. 저도 제 마음 같아서요. 그냥 M&A고 나발이고 그냥 확 다 엎어버리고 싶죠. 하지만 어쩝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거라도 먹고 살아야죠. 저만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기사님, 저 정말 앞으로 이런 짓 절대 안 하겠습니다.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회계사님. 반성은 하셨다니까 이제 책임지시면 되겠네요.
올해 감사 보고서 적정 못 드립니다. 회 기자님! 회 기자님! 잘 생각해보게. 이번 인수합병이 되면 말이야, 모든 문제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거대한 상하 그룹에 희석되어 버리는 거야. 잘 알지 않나? 우린 이대로 그대로 살면 되는 거고, 자네만 눈 감아주면 연봉도 올라갈 테고, 우리 회계법인 안에서의 입지도 상당히 달라질 테고 말이지.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내가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회계사로서 다시는 살기 힘들 수도 있을 테고. 정답 뻔히 알고 있으면서 굳이 그렇게 틀린 답을 쓰는 바보는 아닐 거라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데 말이지.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나? 끝났네요. 신민실에 보고서를 넘기고 나면 끝나긴 하죠. 그때부터는 진짜 모두의 손을 떠나는 거니까.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실망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사람한테. 어쩌면 자신한테도. 회계 시스템이 완벽에 가까워진다고 해도 인간의 욕심은 반드시 빈틈을 찾아내거든요.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금세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죠. 그러곤 그 나무 그늘 아래서 같이 쉬자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나무가 숲이 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안 좋은 게 많은데 장호우 선생은 왜 회계사가 된 겁니까? 제 분노엔 힘이 없어서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회계사님이 부럽습니다. 회계사님의 분노엔 힘이 있잖아요. 잘못된 걸 바꿔놓을 수 있는 힘. 숲이 되기 전에 썩은 나무를 도려낼 수 있는 그런 힘이요. 출근 안 하십니까? 다행이네요. 얼굴 보고 갈 수 있어서. 네? 장호 선생과 얘기하고 나서 내 자신과 타협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자해란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와 타협하면 내년 이맘때에 난 작년 강연의 거짓말과 재작년 강연의 실수, 이 두 놈과 싸워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회계감사가 다시 돌아올 때마다 숨겨야 될 내 잘못들은 복리로 늘어나겠죠. 장호 선생의 분노에 힘이 없어서 회계사가 됐다고 그랬었죠. 네. 장 선생의 총명함이면 머지않아 그 분노에 힘이 실릴 것 같네요. 안 들어가고 어디 가요?
회계사는 네가 아니라 내가 관두게 됐다. 어? 내기라도 할 걸 그랬나? 뭐란 거야? 승조야, 뉴스텝 잘 뽑았더라. 그냥 뭐 아무나 뽑은 거라니까. 처음부터 누군 사람이 어딨어. 시작은 다 아무개지. 근데 그 끝은 꼭 누구가 될 것 같다. 잘 가르쳐봐. 미운 우리 새끼 동화책에서 다 크면 백조 되는 거 알고 있지? 미운 우리 새끼는 무슨. 지금은 그냥 미운 새끼야. 생각보다 훨씬 이뻐하는 거 보니까 네가 잘 키우겠네. 간다. 올해가 의견거절이면 비슷한 재무제표로 적정을 줬던 작년 감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피플센터 주주들이 소송을 걸어올지도 모르지. 올해는 의견 거절이 맞다고 받아치면 작년에 적정이었던 걸 걸고 넘어질 거고. 그 말씀은 작년과 올해 상반된 결론 두 개가 모두 옳다는 걸 저희가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까? 창과 방패의 싸움이네. 그 어느 쪽도 테일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 해서 지금부터 자네가 해야 될 일이 좀 있는데. 올해 의견 거절 때문에 회계법인이 여러분들께 책임 묻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번 일로 회사가 우려하는 건 작년입니다. 작년이요? 따지고 들면 비슷한 재무제표를 두고 작년엔 괜찮다고 적정을 줬다가 올해는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꾼 거라. 문제가 안 되려면 작년에 괜찮다고 했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야 돼서요. 설마 아니 영화를 개봉 못한 사실도 굿즈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이 회사가 괜찮다 하고 넘어가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회계법인이 적정 주는 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눈알 빠지게 이사회 회의록 뒤져가면서 기껏 조서 꾸며놨더니 이게 무슨 당연한 소린가 싶으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죠. 이사회 회의록이요? 네, 이사회 회의록. 하긴 이사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데 회계사가 뭐라 하겠습니까? 날 서도 적정 말고 딴 걸 주긴 애매했겠네요. 피플젠터 이사회 회의록 참고하신 건 전년도 조사에 전부 기재돼 있겠죠? 이사회 회의록 4번도 당연히 같이 보관돼 있고요. 이사회 회의록은 없었습니다. 그랬겠지. 그럼 위험을 못 알아본 그 친구들 잘못이지. 강연 회계사처럼 실수를 인정하든가 아니면 세상에 없던 이사의 회의록을 만들어서라도 자기들 잘못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지 않겠나. 가짜 이사회 회의록 사문서 위조를 지시하란 말씀이십니까? 잘못되면 부대표님과 제가 사문서 위조 교사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우, 자네 그 친구들한테 가짜 회의록을 만들라고 지시를 할 건가? 소송이 들어오면 전부 당신네들 책임이니까 겁나거든 미리 가짜 회의록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거냐 물었네. 아니겠지. 당연히 나도 아니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야 없지.
우리는 판만 잘 깔아주면 되니까. 그 깔아준 판 위에서 뭘 할지는 그 친구들의 선택이고 그 친구들의 책임 아니겠나. 원본이든 사본이든 상관없어. 법인 인감증명서, 이사회 회의 5글자 종이에 적혀있으면 무조건 찾아.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찾았습니다. 타그룹 3사가 업체 대금을 송금한 날짜는 3월 16일입니다. 오케이, 3월 16일. 3월 8일. 3월 8일에도 이사회 회의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날 이사회 회의 때 투자 결의했다고 하면 되겠네. 그다음 다음 송금일은 4월 24일입니다. 4월 24일. 가짜 이사회 회의록 작성했을 자료 일체 모두 수거 완료했고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회의록이 완성되면 상하그룹 쪽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M&A 물 건너갔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우리 식대로 돈을 벌어야지. 안 그래도 피플젠더 케이스로 우리가 뭘 더 얻을 수 있는지 상황별로 수익률 계산 중입니다. 내일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알겠네. 감사 확인이 거절되면 지산은행 입장에선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하고 직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빌려줬던 돈 도로 돌려달라고. 충분히 가능성 있죠. 의견 거절 여파로 회사가 유지될 가능성도 낮은데 돈 갚을 시간을 계속 주는 건 무의미하니까. 하지만 현재 피플젠터 재정 상태로는 빌린 돈을 갚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부실채권으로 만들어서 매각하자. 그건가? 네. 오케이, 좋아. 그럼 매수인? 아니면 매도인? 네? 테일 회계법인이 채권을 파는 쪽과 사는 쪽 둘 중 누구 편에서의 수임료를 더 많이 받겠냐고 묻고 있잖아. 그게 $700억 되었다고 소문나봐야 주주들한테 욕이나 먹지. 뭐 좋다고 채권 매각하겠다고 나서겠나. 행장 임기 끝날 때까지 대충 뭉개면서 시간이나 때우려고 하겠지. 일이 성사되려면 지사은행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큰일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정우, 저한테 지산은행을 설득할 방법이 있습니다. 웩더독이란 말 아십니까? 웩더독. 개를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가 꼼짝도 하지 않으면 꼬리를 움직이면 된다는 뜻이잖아. 피플젠터의 주채권자인 지산은행을 여기 개 머리라고 치면 지산은행에 비하면 푼돈이지만 어쨌든 피플젠터에 돈을 꿔준 다른 은행을 여기 꼬리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머리가 돈떼인 걸 들킬까봐 아무 탈 없는 척 꼼짝 안 하는 게 문제니까 머리 대신 여기 꼬리에 있는 다른 은행이 총대를 메고 피플젠터 부실채권을 먼저 매각하게 만들면 됩니다. 똑같은 회사가 똑같이 돈을 빌렸는데 누군 문제가 없다 그러고 또 누군 문제가 많다고 대놓고 짖는 꼴이라 자연히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밖에 없겠죠. 그걸 본 지산은행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우리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은행을 압박할 테니까. 지산은행은 테일회계법인 말대로 부실채권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꼬리가 머리를 제대로 흔들어 버렸으니까. 유스태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매도팀은 철저하게 파는 쪽의 입장에서 적어도 이 값은 받아야 본전이다 싶은 가격, 최저 매각가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물건을 내다 팔면서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른다면 장사 헛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우리가 정한 이 원가, 최저 매각가보다 큰 금액을 써낸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값을 부른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죠. 입찰 희망자가 써낸 가격이 저희가 뽑은 최저 매각가보다 전부 다 낮으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기는 회계사들 단체로 섭했을 가격이긴 한데 실제로 그런 일은 없고 만약 한두 업체가 그런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 팀이 감이 없거나 아니면 살 생각이 없거나. 근데 살 생각도 없으면서 굳이 비싼 참가비까지 내가면 입찰에 들어올 리는 없으니까. 싸게 사면 살수록 우리 매스팀이 이익이 커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최전 매각가는 살짝 넘기면서 다른 경쟁 업체들보단 1원이라도 큰 금액을 써내는 게 우리가 이길 유일한 방법입니다. 최저 매각가가 얼마인지 매도팀이 직접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까? 같은 회계법인에 매도팀이 있는데 굳이 어렵게 최저 매각가를 따로 뽑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건 불가합니다. 공정한 경쟁 입찰을 위한 강력한 금지 규정이라. 쓸데없는 불상사 만들고 싶지 않으면 매도팀 근처에 널씬도 않는 게 본인 신상에도 좋을 거고. 참가를 안 할지도 모르겠다니 회장님. 아니 그게 그렇더라고. 피플젠트랑 M&A 하려고 했던 것도 아들내미 횡령 배임으로 잡혀갈까봐 그랬던 건데 두 사람 덕분에 해결됐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 쓸데도 없는 회사 내가 사서 뭐하나 싶더라고. 그 확실히 안 한다는 아니고 그냥 살짝 고민이 된다 뭐 그런 거지. 그 확실히 안 한다는 아니고 그냥 살짝 고민이 된다 뭐 그런 거지. 제 말 뜻 아시죠? 피플제엔트랑 같이 묶어서 팔 부실채권 패키지를 다시 짜라뇨. 문책당할 게 뻔해서 나 퇴직할 때까지 걸리지만 말라고 감춰놓은 악성 채권, 꼴통들 있으시잖아요? 회계사님도 참 그런 게 어디 있다고. 이번 부실채권 매각 때 그 물건들 싹 다 떨고 내시죠. 아니, 되겠어요. 이번 건 꼭 성사시켜야 된다고 테일 회계법인에서 좋은 물건으로 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테일 회계법인이 아니라 제가 처리해드린다고요. 그것도 아주 비싸게. 패키지에 어떻든 간에 사갈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래 성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회계사님 조건은 뭡니까? 앞으로는 저하고만 일하시면 됩니다. 지산은행엔 제가 곧 테일 회계법인이 되는 거죠. 누가 그딴 쓰레기로 이찬주 회장을 협박이라도 한다는 얘기냐 뭐냐? 장부 열람권. 장부 열람권이 뭐 어쨌다. 정부 열람권? 피플제한테 부실 채권을 사는 사람은 피플제한테 재무제표, 기타 모든 장부를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겠죠. 상하그룹 후계자가 될 이보성의 치부가 고스란히 담긴 판도라 상자 같은 그 장부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갖고 싶을까요? 그래서 이찬주 회장 동생 이성주. 형보다 나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상하그룹에서 쫓겨난 비운의 왕자. 아버지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회장 자리에 앉았을 수도 있는데 이성주 회장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됐죠. 그래서 이번 매각딜에 이성주 회장 대리로 네가 나서겠다는 거냐? 사채업자라는 비웃음까지 들어가면서 돈을 모았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를테면 뺏긴 내 자리를 되찾고 싶다 같은? 아무래도 이번 부실채권 매각딜의 진짜 매물은 피플제엔트의 장부 열람권. 이거 같은데요, 전? 이성주 그 자식이 얼마나 집요한지 그놈 내쫓을 때 부대표님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새끼 손에 장부가 들어간다?
우리 보성이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라니까. 안돼. 이거 무조건 막아야 돼. 사. 100억이든 1000억이든 무조건 사. 장도 무조건 사서 내 눈앞에 딱 갖다 놓으라고. 내가 한승조 회계사님 팀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너 이 월급쟁이가 뭔지 아직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나한테 저쪽 심의용 의사 매수팀이 입찰 장가가 얼마인지 빼낼 생각으로 이러는 거면 단념하시죠. 회계사적 양심을 걸고 그런 일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니까. 아는 게 없어서가 아니고? 나 간다. 계획이 있어서 거기 있었던 겁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요? 왜 자꾸 내 계획에 끼어드냐고요? 계속 거기 있다가 네가 다칠 테니까. 근데 넌 혼자 일어날 힘도 널 일으켜줄 사람도 없으니까. 쓰러지면 네 계획이고 뭐고 다 끝이라고. 비밀유지 계약서는 작성됐어? 네, 여기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대출 하객수 도착하면 바로 됩니다. 저 아무리 낮게 잡아도 최저 매각가는 50개 이상 될 것 같으니까 입찰 제한가는 담보자산 간평 보고서 확인됐습니까? 네, 확인됐습니다. 어떠세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그렇게 가자. 야 장호. 네. 입찰 제한가 안 적었지? 네, 현장 가서 정리하면서요. 입찰일에 별일 다 했다고 했던 거 잊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네. 입찰 전서 곧 마감합니다. 잠시만요. S인베스트먼트 측 입찰 제안서입니다. 넉넉하게 900억 써버려. 회장님, 지금 금액도 충분합니다. 이미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난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히 필요하다니까 그러네. 써. 지금 자네 말이 들리겠나? 날뛰고 싶다면 날뛰게 둬야지. 이 회장이 비싸게 살수록 성공 보수도 늘어나서 우리가 손해볼 것도 없고. 안 그런가? 네, 최소 매각가와 입찰 제한 금액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최소 매각가는 546억. 어떻게 된 거야? 546억 이상이 낙찰 금액. 입찰일에 별일 다 있다면서요. 그래서 퍼스트 투자신탁 549억. 상하그룹 지주회사 901억. 그리고 마지막 SA 인베스트먼트
330억. 피플젠텀의 8개의 부실 채권이 상하그룹 지주회사에 낙찰되었음을 공표합니다. 태일회계법인 한승조입니다. 이성주 회장님. 방금 누가 힘이 가진 진짜 힘은 힘을 직접 쓰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상상과 두려움만으로 이찬주 회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이성주 회장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빌려달라. 네. SA 인베스트먼트 이성주, 이 이름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다 쓰고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뭐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법이니까. 감사합니다. 그 엔터 회사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이 상황은 흥미롭네요. 특히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 돈을 함부로 쓰는 그 오너리스크 부분이 이기길 빕니다. 네, 반드시 지는 걸로 꼭 이기겠습니다. 아까 901억 하는데 소리 지를 뻔했잖아요. 낙찰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900억이 아니라 600억을 써도 이기신 건데 역시 재벌이라 그런지 배팅이 화끈하시네요. 감동받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일처리가 깔끔하고 확실하십니까? 그런 거라면은 헤비건설 케이스 때 나도 경험했지. 여기 한승조 회계사님이 문을 닫는 게 맞다. 그 결론을 내주는 바람에 청산을 바로 밀어붙였잖아. 왜 그러셨어요? 뭐가? 헤빗건설이요. 뭐 때문에 회사 문을 닫으라는 청산 결정을 내리셨냐고요? 사람 목숨이 장난도 아닌데 어떻게? 이미 다 끝난 마당에 뭐가 달라지는데? 앞날이요. 헤빗건설 문을 닫게 만든 사람들의 앞날. 지금처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평화롭게 살게 내버려두진 않을 거거든요, 내가.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나? 못할 거 없죠. 헤빗건설 공사 현장에서 날 처음 만났을 때 지금 여기서 나랑 이런 대화를 나눌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그럼 이제 답해 주시죠. 한승조 회계사가 작성한 헤빗건설 청산 결정 보고서 지금 어딨냐고요? 뭐야? 너 쉬는 거 아니었어? 지산은행 갔다 온 게 이행점검 때문에. 이행점검? 네가 워크아마트 회사가 있었던가? 소마테크. 아, 거기 채권자가 지산은행이지? 잠깐, 소마테크면 심영호 이사 담당인데? 그 회계사님 조건은 뭡니까? 앞으로는 저하고만 일하시면 됩니다. 지산은행엔 제가 곧
테일 회계법인이 되는 거죠. 이제 나야? 진짜 매일 오는 모양이네. 지금 그거 확인하러 왔어요? 그럼 내가 뭐 이거 주러 왔겠냐? 됐어요. 필요 없어요. 그럼 이것도 필요 없겠네. 이 다음은요? 이 뒤는 어디 있어요? 보고 싶나? 지금 나랑 장난해요? 그럼 이래. 뭐라는 거야? 내 팀에서. 그럼 나머지 보고서 줄게. 소마테크라고 워크아웃 중인 회사 이행 점검이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렇게 버젓이 보고서가 있는데도 조소 보관 의무를 위반했다는 걸 내부 감사실을 고발하면 내가 그런 게 무서웠으면 이게 이렇게 비어 있었을까? 감봉, 정직, 승진, 누락 뭐 다 참을 만해. 근데 너도 그럴까? 이 보고서 뒤를 못 보고도 참을 수 있겠냐고. 어? 내일 아침 8시야. 늦지 마. 네 1분하고 내 1분은 값어치 자체가 다르니까. 소마테크의 채권자이자 또 우리 메인 클라이언트인 지산은행의 요청으로 앞으로 한승조 선생이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같이 갈 겁니다. 그럼 직급도 위고 케이스도 먼저였던 우리 심영호 이사가 프로젝트를 다 총괄하고 그 한승조 선생 당신이 인차지를 맡도록 하지. 부대표님, 허락하신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한승조 선생이 총 책임을 맡고 전 필요할 때만 투입되는 백업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쳐서야 되겠습니까? 못 들은 걸로 합시다. 까놓고 소마테크 억지로 손 붙여놓고 빚진 거 전부 갖고 가라고 워크아웃 보내신 거 아닙니까? 살든 말든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그만 호흡기 떼내고 파시죠. 그렇긴 해도 팔고는 싶지만 욕먹긴 싫다. 그것도 저희가 해결해드리죠. 저희가 소마테크를 팔 동안 행장님은 저희 이름을 파시면 됩니다. 테일 회계법인이 맞다는데 파는 게 맞다는데 감히 누가 태클을 걸겠습니까? 팔아야만 되는 명분 수십 개도 더 만들어드리죠. 어째서 헤빗건설 청산결정 보고서가 2개인 겁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쪽 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사람의 사본, 바코드가 찍혀있는 반면에 여긴 없어요. 작성하고 출력한 사람이 파트너거나 최소한 파트너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둘이 한 질의 보고서가 아니란 뜻이기도 하고 이 둘 사이엔 바코드의 유무보다 더 큰 차이가 있어요. 보고서를 쓴 목적이요. 둘의 뉘앙스가 전혀 달라요. 이쪽은 헤빗건설이 분명 한계가 있지만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한다면 이쪽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식이죠. 같은 팩트를 두고도 해석하고 몰아가는 방향이 달라요. 제 생각이 맞다면 이 두 보고서의 결론은 분명 정반대였을 겁니다. 그래서 헤빗건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지 말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헤비건설은 문을 닫는 걸로 결정됐으니까 문을 닫지 말아야 된다는 이 보고서가 먼저 쓰여졌다가 어떤 원인 때문에 닫아야 된다는 이 보고서로 바꿔치기 됐다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겠죠. 작성자 한승조. 이 보고서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압니까? 이 보고서만 아니었어도 그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대체 왜 그런 겁니까? 왜? 한승조, 한지균 두 부자가 사이좋게 헤빗건설 청산의 대가로 누구한테 뭐라도 받아 챙긴 겁니까? 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질문 말고 아무나 못하는 답을 찾아. 그 소마테크는 워크아웃 성적이 나빠서 회상에 보내는 걸로 했다 그런 줄 알 거라. 이 프로젝트 책임자는 난데 누가요? 여기 내 보고서가 아니라는데 누가 소마테크를 배송해 보내서 문을 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보고서라면은 다시 안 써도 괜찮다. 어차피 망할 회사. 날짜만 좀 당기자는 건데 그 뭐가 문제야? 그때랑 너무 똑같으니까 문제잖아요. 이거 뭐예요? 전 분명히 헤비건설의 계속 기업 가치가 더 크다고 썼는데 청산 결정이요? 제가 쓴 보고서 왜 바꿔치기 하신 거예요? 네가 틀리게 쓴 답을 바르게 고쳐준 것뿐이다. 아버지가 나보다 더 나은 회계사니까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믿고 보낸 건데 아버지는 아버지 욕심 채우는데 그 회사에 이용한 것도 모자라서 내가 쓴 보고서 바꿔치기까지 해요? 그것도 엄마 상치르느라 내가 자리 비운 이 사이에? 내가 엄마기 전에 아버지 안 해잖아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네 엄마라면 이해했을 거다. 다 널 위한 일이니까. 그리고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네 손으로 마무리 져라. 지수 그 아이가 지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평생 허덕이며 사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아버지! 헤비건설 때처럼 소마테크도 해외에 팔 겁니까? 대체 얼마나 더 팔아넘겨야 만족하실 건데요? 팔아넘기다니. 우리가 뭐 외국 회사를 합병하면 글로벌 투자고 우리나라 회사를 해외에 팔면 뭐 매국이라는 거냐. 사람이 할 일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 명색이 그 회계사라는 놈이 일단 싸구려와 낭만에 빠진 꼴이라니. 이제 진짜 그림자조차도 없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아버지를 존경하고 싶은 꿈? 나는 그 네 싸구려 존경심 따위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예. 아버지는 자식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심영우 같은. 불성사납게 굴지 말고 형우한테 전부 넘겨라. HK 사모펀드의 소마테크 매수를 제안한 것도 그 애였으니까. 그리고 제발 그 어른 말 좀 듣거라. 어른? 어른이 지금 여기 어디 있습니까? 지산은행에서 소마테크의 대출 연장을 거절했습니다. 거래 제한도 걸고요. 우리 측 조언에 따른 결정이라는데 누구였는지는 아직 내가 알아 누군지. 네?
너 지금 어디야? 네가 사람 새끼냐? 헤비건설도 모자라서 소마테크까지 팔아서 뭘 하겠다는 거야? 건설. 테일 회계법인 파트너 그거 하겠다는 거잖아. 양심까진 바라지도 않아 너한테. 최소한 회계사로서 원칙, 자존심 뭐 그딴 것도 없냐? 네 바닥은 내가 쓴 헤비건설 보고서 네 걸로 바꿔치겠을 때 그때 다 봤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널 과소평가한 모양이야. 아직도 이렇게 바닥에 한참 남은 거 보면. 역겹게 그런 선량한 얼굴로 피해자인 척 굴지 마. 진짜 피해자는 나니까. 테일 회계법인에서 한재균 부대표한테 안 한다 못한다 할 수 있는 거 한승조 너 딱 하나라고. 파트너만 시켜준다면 그깟 보고서 콜백권도 더 받고. 소마테크 장기 밀미업자 돼서 간이고 심장이고 다 주업할 수 있다고. 왜? 손에 피 묻히고 사는 게 신물나서 이 짓거리 돈 좀 안 하고 살고 싶어서. 네가 파트너 되면 안 그러고 살 것 같지? 한 번 선을 넘어본 인간은 그 전으로 절대 못 돌아가. 특히 선을 넘은 대가로 뭔가를 얻어본 인간이면 더더욱. 너나 내 아버지 같은 부류는 절대 못 멈춰. 그래서 내가 막으려고. 내가 쓴 원본 전에 네 분노엔 힘이 없다고 말했던 거 실은 나한테 했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단 말인데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거기서 날 꼭 닮은 널 본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승질만 내고 있다. 어른이면 다 어른인 것 같아? 남의 등에 칼 꽂아본 돈이 네 돈인 줄 아는, 그게 성공인 줄 아는 쓰레기. 그깟 돈이 뭐라고? 그러다 우연히 신입 회계사 면접장에서 널 다시 본 거야. 네, 한승조 SM 직권처리라고 하세요. 회계사가 돼서 다시 나타난 날 보니까 내가 참 한심해지더라고. 태희를 버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버지를 끌어내릴 용기도 못 낸 내가 좀 우유부단해 보였달까? 그럼 그동안 나한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겁니까? 관심은 아니고 조심 정도로 해두자. 그래도 우리 둘 목적은 달라도 목표는 같으니까. 목적은 다른데 목표가 같다뇨? 너랑 나 시작은 달라도 보고 싶은 결과물은 같잖아. 한재균 부대표와 심영우, 그리고 그 둘의 비호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뭐 이런. 그래도 한재균 부대표는 회계사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나한테 준 거보다 뺏어간 게 더 많아. 아무도 믿지 말고 거래를 믿어. 이것도 일종의 거래야. 누가 누굴 믿고 돕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적 제휴라고. 뭐 MOU라도 맺자는 겁니까? 좋네, MOU. 나도 뭐 하나만 물어보자. 헤비건설 청산에 어떤 내막이 있는지 네가 알아내서 얻을 게 뭐야? 뭐 세상에 고발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런 걸 해서 뭐해요? 세상이 이렇다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 그럼 왜? 약속했거든요. 꼭 갚겠다고. 갚아? 뭐 이 회사 문이라도 닫게 할 거란 소린가? 그건 원금이죠. 이자도 받아내야죠. 어떤 금리로 얼마나 받을진 지금도 매일 생각 중이에요. 그럼 이제 뭘 하죠? 막아야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부터.
오늘 회의에 HK 사모펀드 사람들도 온다고. 조이 시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 자리에 다 모인 자리서라면 이를 빨리 매듭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뭐 회의를 두 번 할 필요는 없지. 근데 그 조이스 장이라면 장군 브로치를 달고 온 날은 상대를 베어버린다는 그 여자 아닌가? 그렇긴 한데 이례적이 될 만큼 빠른 승진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부풀려진 소문 아니겠습니까? 그 칼 모양의 브로치가 뭘 뜻하는지 누가 처음 소문을 낸 것 같나? 본인이겠지. 그래야 브로치를 달고 온 자기를 보면서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관찰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자네가 상대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여자일 것 같구만. 준비됐냐, 장호? 태어날 때부터요. 이순나. HK 사모펀드 조이스입니다.